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뽀로로 테마파크를 아이랑 방문 시의 꿀팁들을 완벽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티켓 이용권 구매 관련 상세 팁과 전체 놀이기구에 대한 영상과 탑승 정보, 내부 공연과 체험 정보, 푸드코트 이용 후기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하였으니 제주 뽀로로 테마파크를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셨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뽀로로 테마파크 이용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매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였으니 대략만 알고 계셨더라도 추가로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이용권은 총 4개의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로 종합 이용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 이용권으로 시간 제한 없이 모든 공간의 놀이기구를 무제한으로 탑승 가능한 이용권입니다. 다음은 뽀로로 파크존과 타요존 이용권이 있는데 이용권 설명에 앞서 테마파크의 전체 지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뽀로로 타요 테마파크는 캐릭터 미로공원과 야외 놀이기구가 있는 실외공원, 다양한 놀이기구와 공연 관람 및 체험이 가능한 실내공원, 그리고 뽀로로 파크와 타요 트램폴린 파크로 총 4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되는데 모든 이용권은 실내외 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를 전부 이용할 수 있지만 뽀로로 파크에 있는 공간은 뽀로로 파크존 이용권이나 자유 이용권을 구매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요 트램폴린 파크존도 타요존의 이용권을 구매해야만 합니다. 각 파크존에 대한 상세 영상은 뒤쪽 놀이기구 부분에서 추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존 이용권에 대해 설명드리면 뽀로로와 타요존 이용권은 각각의 존에서 2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실내의 공원의 어트랙션 2회 이용이 가능한 이용권입니다. 여기서 집중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실내외 어트랙션 2회 이용은 별도의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놀이기구 횟수에 대한 제한 2회만 있는 겁니다. 놀이기구 외엔 퍼레이드와 공연을 보고 푸드코트도 이용하고 내부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상관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연령별 구매 이용권은 36개월 미만일 경우 뽀로로존 이용권을 추천드리고 36개월 이상이면 종합 이용권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요존에 있는데요. 타요존은 36개월 미만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매표소를 제외하면 총 3개의 체험 공간이 있는데요. 먼저 자이언트 슬라이드입니다. 엄청난 길이의 대형 미끄럼틀인데요. 신장 100cm 미만 아이는 보호자 동반 탑승만 가능합니다. 저도 5살 아들과 방문했었는데요. 처음엔 미끄럼틀이 너무 커서 무섭다고 해서 같이 타줬는데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잘 탔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방방이와 정글짐입니다. 타요의 트램폴린 공간은 정말 넓었는데요. 구석 곳곳에 볼폴장도 있어서 아이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뒤쪽에 정글짐 놀이공간도 붙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타요존은 이 3개가 사실 전부인데 아이가 36개월 이상이라면 알록달록 큰 미끄럼틀과 대형 트램폴린존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나게 타고 있는 걸 멀리서 봐도 분명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타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36개월 미만 유아를 위한 트램폴린은 뽀로로존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뽀로로존입니다. 뽀로로존은 매표소를 제외하고 총 8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먼저 뽀로로 기차입니다. 뽀로로 기차는 만화 속에 나오는 뽀로로 기차를 타고 뽀로로 마을 한 바퀴를 도는 놀이기구인데 신장 90cm 이상 어린이만 체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90cm 미만 아이는 부모 동반을 해도 아쉽게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진처럼 기차 자리가 좁아서 어른 한 명이 타도 기차가 꽉 차버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스피드 트랙입니다. 꼬마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 체험인데요. 5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탑승 시 가능하며 전연령이 탑승 가능한 놀이기구입니다. 세 번째는 아쿠아 플레이존입니다. 쉽게 물놀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전연령 제한 없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역시나 아이들은 물놀이터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서만 대략 20분은 놀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수용 앞치마와 신발도 제공해주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다음은 5세 이하 영유아들을 위한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인 해리의 짐 플레이 존이 있었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편백 놀이터 에디의 편백존에서도 재미있게 놀았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포비의 정글짐과 패티의 볼폴장입니다. 이곳은 2개의 공간이 붙어 있었는데요.
조금 큰 아이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큰 아이들을 위한 대형 회전 미끄럼틀과 정글짐 놀이공간부터 어린아이들을 위한 미니 미끄럼틀과 볼폴 공간,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뛰어놀기 좋은 정글짐 놀이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비의 정글짐에는 볼을 넣으면 발사되는 볼대포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처음엔 무서워하다 재밌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추가로 낚시 놀이터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영상이 삭제돼서 홈페이지 사진으로 대신 공유드리니 참고하세요. 영상에서 뽀로로파크 존과 타요존을 전체적으로 공유드렸듯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는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이용권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을 재공유드리면 36개월 미만은 뽀로로존 이용권을, 36개월 이상은 종합 이용권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발품 팔아서 검색하고 구매해 본 결과 가장 저렴한 이용권은 G마켓이 제일 저렴했었습니다. 물론 시점별로 다른 할인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무조건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의 메인인 실내의 놀이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외 쪽의 공간부터 하나씩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티켓을 매표하고 입구로 들어가면 뽀로로 바이킹과 타요버스 포토존, 그리고 뽀로로 캐릭터들도 보이는데요. 역시 처음엔 뽀로로 캐릭터들과 기념사진부터 찍어줘야겠죠? 벌써 아이들이 신난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실외에 있는 첫 번째 놀이기구는 통통이 관람차입니다. 통통이 관람차는 아이들이 어려도 보호자와 함께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귀여운 루피 관람차를 탑승했습니다. 아이들 포함 총 4명까지도 탑승이 가능한데 공간이 조금 협소한 편이었습니다. 관람차의 회전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라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꽤나 높이 올라갔는데도 아이들이 무서워하지는 않았으니 참고하셔서 탑승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실외놀이 기구는 뽀로로 해적선입니다. 뽀로로 해적선은 부모 동반 탑승이 불가능하며 110cm 이상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해적선의 앞쪽은 뽀로로가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고 뒤쪽은 루피와 패티가 귀여운 포즈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놀이기구를 잘 못하신다면 안 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영상으로만 보셔도 바이킹이 엄청 높이까지 올라가는데요. 인터넷 이용 후기를 찾아봐도 무섭다는 평이 너무 많아서 저희 가족은 바이킹은 과감하게 패스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일부 잘 타는 아이들은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좋아했으니 이용하실 때 참고하세요. 실외에 있는 마지막 놀이기구는 에디의 드롭타워입니다. 키가 130cm 이상만 탑승 가능한 고학년을 위한 놀이기구인데요. 사실 드롭타워가 구석 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놀이기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만약 탑승하시려면 지도의 위치를 참고해서 이용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공간은 야외에 있는 캐릭터 미로공원입니다. 미로공원에는 미니 짚라인도 있었고 뽀로로 캐릭터들이 미로 속에 귀엽게 숨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했으니 참고하세요. 그 외에도 야외에는 에디의 집과 뽀로로의 집이 있어서 집 안에 직접 들어가서 구경할 수도 있었는데요. 맨날 만화 속에서 보던 공간에 들어가서 뽀로로의 집도 구경해보고 이것저것 만져보며 신기해하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저희 딸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실내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내 입구로 들어가면 물품 보관함이 있는데 500원짜리 동전 2개로만 이용이 가능하니 무조건 현금을 챙기셔야 합니다. 참고로 동전 교환은 카운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는 아이와 방문하신다면 유모차는 무조건 챙겨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낙 즐길 거리가 많아서 중간에 아이들이 자는 경우가 흔한데 유모차를 꼭 챙겨서 잠시 낮잠 시간을 갖고 다시 신나게 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뽀로로 파크는 입장료도 비싸서 최대한 잘 즐겨야겠죠? 먼저 실내 공간에서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할 것은 공연 시간입니다. 공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뽀로로 싱어롱쇼와 캐릭터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총 5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니 시작 시간을 먼저 체크하시고 다른 놀이기구를 즐기다가 공연 10분 전쯤에는 미리 자리를 맡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뽀로로 싱어롱쇼의 영상입니다. 뽀로로와 루피 등의 캐릭터들과 함께 뽀로로 주제곡도 같이 부르고 음악에 맞춰 율동과 춤도 추는 참여형 공연입니다. 뽀로로의 주제곡들은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고 중독성이 강해서 어른들까지도 신나는 공연인데요. 뽀로로의 대표곡인 고래의 노래부터
바나나 차차와 바라밤 등 정말 너무 신나고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은 되어 보이는데도 열심히 춤을 따라 추는 아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뽀로로 공연은 어른과 아이 모두 신나는 공연이니 꼭 공연 시간을 맞춰서 관람하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뽀로로 퍼레이드의 영상입니다. 크롱과 뽀로로가 뽀로로파크를 한 바퀴 돌면서 아이들의 손도 잡아주고 손도 흔들어주면서 팬미팅을 하는 시간입니다. 만화 속에서만 보던 뽀로로를 실제로 만져볼 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가 끝나면 뽀로로와 기념사진 촬영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실내에서는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요리교실과 디지털 드로잉, AR 게임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데 먼저 놀이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내의 첫 번째 놀이기구는 뚜뚜의 슬라이딩카입니다. 100cm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시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앞뒤로 크고 스릴 있게 움직여서 생각보다 재미있어 보이니 참고하여 탑승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놀이기구는 크롱의 미니 바이킹입니다. 실외에 있는 커다란 바이킹보다는 확실히 작고 아담했습니다. 100cm 이상 어린이만 탑승 가능하며 보호자 동반 탑승은 불가능합니다. 5살 아이가 재밌다고 하면서 탈 정도니 참고하여 이용해보세요. 세 번째 놀이기구는 크롱의 회전 바구니입니다. 100cm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 탑승 시만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바구니를 타고 통통 튀는 공을 잠자리채로 가장 많이 잡는 팀이 이기는 재미있는 놀이기구입니다. 네 번째 놀이기구는 호비의 후룸라이드입니다. 귀여운 상어보트를 타고 시원한 미니 후룸라이드를 탑승하는 놀이기구인데 신장 100cm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탑승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시원하게 아이와 탑승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꼭 한번 탑승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생각보다 물은 많이 튀지 않아서 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놀이기구는 타요의 미니 트랙 라이더입니다. 꼬마 버스를 타고 빙빙 도는 놀이기구인데요. 안내 정보에는 신장 100cm 이상 어린이만 탑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방문해보니 신장 90cm 미만 아이도 보호자 동반 시 탑승이 가능했으니 참고하세요. 놀이기구 안내글에 오류가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희 가족도 아이들과 재미있게 탑승했으니 꼭 한번 탑승해보세요. 여섯 번째 놀이기구는 타요의 회전목마입니다. 타요의 회전목마는 100cm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 탑승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줄을 설 때부터 100cm 기준으로 나눠서 줄을 세우는데요. 100cm 미만 아이는 보호자와 타요버스를 탑승하고 100cm 이상 어린이는 회전목마의 말을 탑승하는 구조입니다. 역시 회전목마는 놀이공원에 갔다면 무조건 타야겠죠? 놓치지 말고 꼭 탑승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놀이기구는 로디의 팡팡 로켓입니다. 신장 100cm 이상의 어린이만 탑승이 가능하며 보호자는 동반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위아래로 빙빙 돌면서 회전하는 놀이기구인데 5살 아이도 너무 재미있어 하면서 놀이기구를 타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최고의 놀이기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놀이기구는 삐삐뽀뽀의 포디라이더입니다. 신장 100cm 이상만 탑승이 가능한데 포디 안경을 쓰고 리얼한 우주선을 탑승하는 체험입니다. 탑승할 때는 영상 촬영이 불가능해서 사진과 탑승 후기로만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이랑 같이 탑승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꽤나 어지럽고 무서웠는데 5살 아들은 너무 재밌다고 해서 의외였습니다. 뽀로로파크의 전체 놀이기구의 소개는 빠짐없이 전부 영상으로 공유해드렸고 이제는 놀이기구보다 더 재밌는 실내 체험거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드로잉입니다. 디지털 드로잉은 뽀로로와 크롱, 패티 등의 캐릭터를 선택하고 직접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색칠을 해서 캐릭터를 꾸민 다음 자기가 만든 뽀로로 친구들을 미디어 수족관에서 수영하며 놀 수 있도록 체험해보는 재미있는 이색 미디어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 했으니 꼭 체험해보세요. 두 번째는 포비의 AR 게임입니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 체험이 가능하며 화면 속 자기의 얼굴이 뽀로로 캐릭터로 변신하는 귀여운 체험입니다. 참고로 화면에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른 캐릭터로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뽀로로 터치터치 게임인데요. 5가지의 미디어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게임을 즐겼는데요.
열심히 통나무도 뛰어넘고 누가 더 빠르게 같은 그림을 맞추는지 재미있게 시합하면서 놀았습니다. 다음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재미있는 뽀로로 체험놀이 5종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광 물감놀이인데요. 눈으로 봐도 신기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체험입니다. 체험비는 추가로 8,000원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신기해서 아이들이 꼭 해보고 싶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쿠키를 직접 만들어보는 루피의 요리교실입니다. 체험비가 15,000원이지만 실제 쿠키를 만들어보고 직접 먹을 수도 있으니 가격도 나쁘지 않은 편이니 참고하세요. 그 외에도 에디의 작업실에서는 키링과 스노우볼, 팔찌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코스튬룸에서는 2만원 체험비에 캐릭터 퍼레이드 진행 시 크롱 등의 캐릭터 옷을 입고 뽀로로 캐릭터들과 우선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도 있었고 패티의 예쁜 축제 드레스들도 만원의 렌트가 가능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뽀로로 볼링 게임도 유료로 체험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뽀로로 테마파크의 식당과 편의시설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부에는 푸드코트가 엄청 크게 있었는데요. 역시 아이들이 잘 먹을 메뉴가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수제 돈가스와 어린이 세트, 짜장밥과 둔배고기 세트 등이 있었고 카페 메뉴에서는 커피와 제주 한라봉 에이드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희는 아이들 메뉴는 짜장밥과 수제 돈가스를 시켰고 어른들은 둔배고기 쫄면 세트와 제육볶음을 시켜서 가족 모두 맛있게 먹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기 식기와 아기 의자, 넓은 테이블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아이랑 방문해도 정말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캐릭터 솜사탕도 판매하고 있었고 아이스크림과 다양한 간식도 매점에서 판매하니 참고하여 이용해보세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곳은 기념품점 MD샵입니다. 역시 기념품샵도 스케일이 엄청 컸는데요. 뽀로로 캐릭터 관련 전국의 모든 타입 장난감이 여기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들어가시면 아이들 눈이 돌아가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주 뽀로로 테마파크를 아이랑 방문 시의 꿀팁들을 완벽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